2025년 12월 9일 남미 페루에서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국 K2 전차 54대와 장갑차 141대, 중남미 역대 최대 지상무기 수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접한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가 동시에 깊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요미우리 온라인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 수출 전략을 배워라며 자국 정부를 정면 비판했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중동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전말을 공개합니다. 먼저 페루 계약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12월 9일 현대로템은 페루 육군 조병창과 총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54대, K806-808 장갑차 141대. 계약 규모는 약 2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일본 매체 요미우리 온라인은 12월 11일자 헤드라인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아시아제 전차가 유럽 주력 전차로 채택된 K2가 마침내 중남미로 진출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던 성과다. 더 놀라운 건 북유럽입니다. 스웨덴 국방부가 한국 K9 자주포 약 40문 도입을 공식 검토 중입니다. 노르웨이는 기존 보유 K9을 2배로 늘리는 추가 24문 조달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에 이어 북유럽 전 지역이 K9으로 표준화되는 겁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티머시 히스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면서도 가격은 유럽보다 합리적이다. 품질까지 높아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아시아 최고 기술 국가로 자부했습니다. 한국 K2는 한반도 전용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산악과 하천이 많은 한국 지형에만 맞춰진 전차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K2는 유럽 폴란드의 주력 전차가 됐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차 단 한 대도 수출 경험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럽, 중동, 이제 중남미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중국은 어땠을까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12월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중동에서 드론과 일부 미사일 분야에서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투기, 방공체계 같은 통합 무기체계에서는 한국이 점점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 벤체 네메트 국방경제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 플랫폼은 서방 체계와 성능이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더 낮고 기술 이전에도 미국이나 유럽 업체보다 유연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을 중동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장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충격적인 분석이 남았습니다. 3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부담이 났습니다. 중국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과의 관계에 금이 갑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중동 10대 무기 수입국 중 카타르, 사우디, 이집트, 쿠웨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과 동맹 관계입니다. 중국 무기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 동맹국입니다. 티머시 히스 연구원의 말처럼 미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전제로 설계된 무기 체계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기존에 보유한 미국제 무기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둘째, 패키지 전략입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페루 계약을 보십시오. 현지 조립 공장 구축, 생산 공정 현지화, 기술 이전, 교육 훈련, 장기 군수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입니다. 폴란드에서 K2 현지 생산에 성공한 경험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중국은 이런 유연성이 없습니다.
벤체 네메트 소장의 분석처럼 중국은 드론이나 독립형 시스템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형 무기 체계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국가 전략의 차이입니다. 2025년 5월 한국 정부는 외교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기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사절단을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에 보냈습니다. 대통령실 주도의 방위산업 컨트롤타워가 움직인 겁니다. 일본 매체가 한국 정부의 외교력을 배워라고 자국 정부를 비판한 이유입니다. 단기적으로 페루를 교두보로 콜롬비아, 칠레 등 중남미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중기적으로 북유럽 표준화 완성으로 나토 호환 무기로 인증받습니다. 장기적으로 방산 4대 강국 진입이 현실화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동 무기 수출은 5년 만에 3배 증가했습니다. 2019년 2억 4,100만 달러에서 2024년 7억 4,7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방산 수출 증가는 국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24시간 가동됩니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가 한국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신뢰가 훈련, 정비, 기술 협력으로 이어지고 결국 외교적 우호 관계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외교 자산입니다. 북유럽을 보십시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이 같은 한국 무기를 사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훈련하며 같은 탄약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안보 네트워크의 핵심 장비로 한국 무기가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방산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외교력이고 국격이며 국제정치에서 발언권을 높이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한국은 전차 한 대를 파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함께 가겠다는 메시지를 구조적으로 설계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멀리 왔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방위 산업을 무기가 아닌 신뢰로 설계했고 거래가 아닌 관계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유럽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주력으로 채택하고 북유럽 전역이 한국 자주포로 표준화되며 남미 페루가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 무기를 도입할 줄을 일본 사회가 느끼는 부러움과 중국 정부가 느끼는 경악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방위 산업이 선택받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 기회를 한국이 잡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도약 함께 지켜봐 주세요.